오늘 지금 오픈할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테리늪이라고 하는 지역 요즘에 최근 들어서 계속 하죠. 신테리늪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신시가지로 어떤 개발됨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중공업을 오픈을 할 텐데 중공업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이란 땅은 어떤 땅이고 이 중공업이 현재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덥지 않아요? 얘가? 에어컨 좀 틀으라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중공업이 뭐냐? 중공업 일단은 여러분들 도시지역을 하면은 이제 주거지역이 있죠?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잖아요. 용도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 그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 있죠? 도시지역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용도가 찍힌 지역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임팩트가 작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임팩트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위주로 땅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어떤 개발에 대한 팩트가 없을 때는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뭐 관리지역, 농 다 비슷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현재 전답을 어차피 쓰고 있고 농사 짓는 땅은 똑같잖아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가격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갑자기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전철 역세권이 들어온다거나 곧 도로가 뚫린다거나 아니면 거기가 신시가지로 조성된다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어떤 팩트가 자꾸 작용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은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본연의 가치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알겠죠? 전에는 그냥 전답으로 쓰던 땅들이 상업지역 하면은 이제는 상권으로 들어가는 땅. 건물 빌딩을 지어지고 있는, 앞으로 지어질 땅들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니까 어제 보셨어요? 신문? 기업도시 주변에. 여러분들. 맞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상가를 겸용해 쓰는 거예요. 상가를. 어디냐면 1층에 상가 쓰고 2, 3, 4층에 주거용 건물 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불티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왜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 어떻습니까? 이런 땅들이 왜 불티가 나느냐.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했죠. 왜? 지금은 자꾸 솔로 시대로 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령인구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노령인구가 선호하는 땅들이 바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왜냐하면 4층에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게 1인 1가구, 그 다음에 1세대 1가구, 그쵸? 1인 1가구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원룸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원룸 수요를 어떻습니까? 공급해 줄 수 있는 땅이 뭐냐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땅값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저희가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왜 시대의 어떤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을 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런 큰 어떤 배후를 끼고 있는 그 지역들은 집가 상승이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들이.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에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좀 더 공업지역이라는 게 있죠. 공업지역은 뭐가 있냐면 일반 공업지역하고 전용 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준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전용 공업은 뭐냐면 여러분들 굴뚝공장 있죠? 화학공장. 저희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화학공장 있고 여러분들 대산에 가보면 화학공장 있죠? 굴뚝공장 이런 매연 나오는 거 기름 이런 거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옛날에 처초에 만들어졌던 이제는 공장용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용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사실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물론 뭐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메리트를 많이 부여를 안 해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일반 공업지역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일반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뭐 IT, BT, CT, 그러니까 일반 굴뚝 공장 외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업 지역도 나름대로 가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의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거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보면은 전용이 있잖아요. 전용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 지금 현재 전용 공업지역하고 좀 급수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지금 일반 주거지역 있죠? 일반 주거지역하고 급수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오픈할 이 땅은 뭐냐면, 용도가 뭐예요? 준공업이죠. 그럼 이 준공업은 뭐냐? 준공업은 뭐냐면, 이 도시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신시가 조성이 되면은 메인 상권으로 뜨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장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내에 어떻습니까? 상권들을 형성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상권들을 넣을 때 어디다 넣냐면 바로 중공업 지역에다가 그 상권들을 형성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의 상업지하고 비슷한 상업지하고 비슷한 급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보면 준주거라는 게 있죠. 준주거라는 게 있고, 준주거 이제는 위에 이제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 중에서 일반 상업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과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이 한 중간자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업 지역은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 있잖아요.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준공업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을 때 가장 메인 지역으로 떠오르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신태인 내에도 보면은 준공업이 찍혀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근데 그 지역을 보니까 새만금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새만금 배후로 나중에 이 준주거를 개발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시가지를 조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이분들이. 그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자 여기 조금 안 되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중공업 지역이라고 있죠? 여기. 자, 중공업 지역은 지금 현재 이게 용도 지역에 대한 구분인데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녹지 지역이 있어요. 도시 지역 안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거 지역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용이 있고 일반인데 일반도 1종, 2종, 3종이 있죠. 그죠? 그래서 1종은 4층에 상가주택을 짓는 거고 2, 3종은 아파트들. 3종일수록 고층 아파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상업지역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업지역, 우리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는데 테란우에 있는 상업지역은 다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린과 유통 상업지역은 특수 지역들 있잖아요.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지역들은 유통 상업지역을 놓고, 근린은 아파트 근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어떻습니까? 50만 이상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고층 어떻습니까? 빌딩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용인시청 같은 경우 들어가 맞은편에 중심상업지역 찍어놨죠. 그 다음에 용인이 인구가 100만 아니에요. 100만이니까 50만 이상의 인구가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고층 빌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중심상업지역을 찍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에 전용, 일반, 중공업 있잖아요. 근데 전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 돼 있죠? 아까 화학공장이나 굴뚝공장 이런 거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제는 공장들, 일반들은 화학공장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이런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공업단지 형성을 할 때는 일반 공업 지역에 설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은 뭐냐면 여기 쭉 나오지만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공업 지역 안에서는 주거 기능도 되고 상권 기능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보면 활용성이 상당히 높은 땅이죠.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상권도 지을 수 있고 유통상업지 이런 모든 기능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공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 했을 때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일반 공업적이란 일반 전용은 전용 공업적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땅을 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다음 일반 공업적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수요가 발생하죠. 근데 이 뭡니까? 이 중공업은 공장도 지어도 되고 아파트도 지어도 되고 어떻습니까? 이마트 홈플러스도 지어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상당히 넓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상당히 폭증할 수가 있다.
개발이 됐을 때 지금 일례로 보면은 그 현재 지금 군산에 보면 디오션 시티라고 있죠. 디오션 시티 현재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 페이퍼 코리아라고 하는 그 제지회사입니다. 제지회사. 그 종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페이퍼 코리아라는 이 회사가 최근에 유암코라는 어떻습니까? 유동화 회사에 팔렸어요. 이분들이. 팔렸는데 그 부지가 군산의 노른자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중공업 지역에다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을 많이 하죠. 그게. 그래서 중공업 지역에 개발되는 사례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분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 일단은 어떤 땅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중공업 지역 이렇게 현황을 보게 되니까 있죠, 그죠? 강서구라든지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있잖아요. 쭉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특히 구로구, 양천, 구로구 쪽, 금천구 쪽에 많이 몰려 있죠. 옛날에 이게 원래는 공업 지역들이었었어요. 공업 지역이었는데 서울이 개발이 되잖아요. 굴뚝 공장이 필요 없죠? 그쵸?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 공업 지역보다는 어떻습니까? 상권들을 만들면서 공단을 필요한 ITBT, CT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으로 찍는다고요. 제가 중공업 지역 찍어놓으면서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 있죠? 그런데 거기 뭐 많이 갔다 왔다 하신 분들은 거기 알 거예요. 지금에는 테레란너보다도 더 끝내줍니다. 엄청나게 사람들 일자리가 창출됐죠. 그 지역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일례로 영등포역 앞 물레동 3가. 지금 이제 이런 건물, 이게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지금 현재. 그 밑에는 이제 상권들이 상가죠. 상가, 아파트형 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공업 지역에는.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 공업이라 하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공단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판교 있죠?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공업 지역에다 이렇게 찍어놓고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부분들이.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좀 하이칼라. 좀 약간 직장인들도 보면 되게 젊은 직장인들이 많죠. 그쵸? 부분들이. 자, 홈플러스. 홈플러스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영등포 4가에 위치해있는 지금 빌딩들입니다. 분들이. 지금 보니까 성수동,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중공업지역 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도 줄 수가 있어요. 수요층이 아주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주거기능까지 다 포함하고 상권기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메인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 압력만 들어가주면 그 땅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팩트가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성수의 이마트 본사. 이마트 본사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성수점에 자 성동구 홍수동. 자 구로동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에 다 굴뚝공장 허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새롭게 지은 거예요. 새롭게 변모된 도시예요. 그리고 디지털 단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죠? 네. 어때요? 좋죠, 그죠? 이게 중공업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신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동서 삼축이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떠오르고 지금 현재 중공업을 찍어놓은 지역이 있어요. 현재는 전답이죠. 전답이지만 어때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개발되는 모습들. 아직은 어린애 땅이죠? 어린애 땅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 이 중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산동 여러분들 영등포구 이렇게 아파트 푸르지오. 이게 푸르지오 아파트라도 고층 아파트잖아요. 이게 거의 30층에 가까운 아파트란 말이에요. 높게 지을 수 있고 여기 지금 인천 남동구 예를 들어서 부천시 송내동 의왕시 오전동 아파트도 상당히 높게 지어요. 왜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용적률이 지금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기타 뭐 중공업지역 개발 사례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뭐예요? 군산 디오션 시티예요. 디오션 시티 일단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위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디오션 시티입니다. 이 디오션 시티가 원래는 여기가 제 페이퍼 공장, 페이퍼 코리아 공장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장을 이전하고 새만금 안으로 들어왔어요. 페이퍼 코리아가. 그리고 이 중공업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들어오고 상권 들어오고 마트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큰 신시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산에서 보면 가장 비싼 동네가 돼버리는 거죠. 새로 지어진 동네가 되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디오션 시티 어떻게 개발합니까? 지금 이렇게 조감도 나왔죠. 그 페이퍼 코리아 그 조감도 안에 이렇게 아파트들
이 앞에는 이제 상권들. 그죠? 주변에 아파트들, 여기 보면은 이제는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어지는. 롯데아울렛 군산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게 동서3축이죠? 여기 동서3축. 그러니까 이 동서3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도로예요. 이분들이 중요한 도로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동서3축 권역에 따라서 부안군청 이 주변이 신시가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신태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태인이 도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찍어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도시적으로 많이 찍어놔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더 제가 확장을 해서 보면 신태인 안에서 내부에서 보니까 여기 신태인이라고 하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이죠. 저희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신태인 역사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기 구성리, 이거 우령리 되는데 구성리, 우령리, 뭐 신태인리 요 주변 일대 하지 않았습니까? 주거지역, 그죠? 네. 그 최근에 여기 앞에 있는 신태인리 땅 했죠? 네. 그렇잖아요. 이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도로가 뭐예요? 동서3축 도로잖아요. 동서3축 도로를 만들면서 찍어놓은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 중공업이에요. 여기 중공업. 어디에 딱 잡혀져 있어요? 여기 딱 그 동서3축을 끼고 가운데 포인트가 딱 돼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바로 동서3축의 영향권이고 새만금 배후지역의 중심지로서 신시가지로 확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옆으로 해서 이게 공업지역이에요. 여기가 이게 중공업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주거지역 찍어놨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자연녹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중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신시가지를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 안 한다?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신시가지가 들어가는 지역 중에서 이 중공업지역이 가장 메인 지역으로 앞으로 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바로 요 지역이 이제 중공업지역이다. 이분들이 알겠죠? 중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이렇게 찍어놓은 거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연정리 일대 주거지역으로서 이제 신시가지로 그러니까 동서3축에 따른 배후지역으로 앞으로 뜰 지역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쪽 역사는 역사 주변으로 해서 구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을 할 거고 요 지역은 뭐냐면 이 동서3축으로 인해서 새만금 배후지역으로 해서 개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니까 여기 어때요? 이게 중공업이죠? 네. 동서3축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죠. 이게 다 전답이에요. 이 부분들이. 알겠죠? 이게 전답이고 그 다음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딱 준공업이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새만금 배후로 해서 중공업을 찍어놓은 거는 뭐냐면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새만금 배후로 일단은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유인을 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일단은 기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거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확장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충분히 재현할 수가 있다. 이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 신태인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점점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중공업이에요. 이렇게. 뭔지 알겠죠? 네, 중공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중공업 안에 보니까 국토부 땅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그어진 땅이 국토부 땅이에요. 자, 무언가 하려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개인 땅을 나중에 보상해 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에. 그러니까 요 안에는 나중에 통으로 개발된다고 보시면 돼요. 통으로. 그러니까 맹지든 맹지 아니든. 그러니까 이 안에 범주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땅을 어땠습니까? 통 자체로. 아까 디오쇼시티 맞죠? 디오쇼시 통 자체로 다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통 자체로 개발을 아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국토부 땅이 지금 소유가 이렇게 돼 있다는 입니다. 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지는 모르겠어요. 분들이. 왜 한지 모르겠지만 뭔가 냄새는 나죠. 맞죠? 그죠? 냄새는 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위치 땅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위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도로 위치 새만금 이게 도로죠? 여기 삼축 도로죠? 삼축 도로인데 보니까 여기 땅이 있죠. 506 이렇게 땅이 있어요. 이분들이. 요 땅인데 요 하단에 또 도로가 있어요. 이분들 이따 내가 그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땅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국토부 땅으로 되어 있고 밑에가 도로 현장 도로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계획도로까지 돼 있죠. 요 밑에는 계획도로가 다 뚫려져 있죠. 근데 위에는 현재 계획선이 안 잡혀져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계획도로가 이렇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끄트머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조금 여기 완충독지 앞에 있죠? 요 부분은 나중에 도로로 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분들이. 그래서 요 땅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 요 앞에 있는 땅은 여기가 도로에 접해요. 현재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현황 도로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이 부분들이 붙어있는 땅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땅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은 그냥 개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뭔지 알겠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땅을 제가 어떻게 분할을 했냐면 자,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 앞에 국토부 땅이고 현재 현황 도로 있죠? 도로에 붙어있는 앞에 거를 넓게 200평으로 제가 분양을 해요. 자릅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현황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좀 넓게 제가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맹지로 제가 분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중공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통개념으로 가죠? 통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다 개발을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여기서 뭐 집 지으려고 하는 거야. 집 지어도 안 돼. 어차피 거기는 나중에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순수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200평, 70평, 70평, 70평. 그 다음에 여기 148평은 이렇게 녹지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왜 시켰냐면 앞으로 요 부분 끝점 있죠? 요 도로는 아까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 도로가 나중에 계획도로랑 연결해서 신도할 도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하지만은 이 앞에 부분이 이제 녹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까지 해서 148평 넓게 제가 왜냐면 넓게 해서 저희가 땅을 면적을 좀 크게 좀 잡아드렸고요. 왜냐면 혹시 이 녹지 부분들이 좀 땅의 개발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통으로 개발할 거니까 이 부분들이. 근데 이 녹지도 중공업에 해당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제가 가격 차이는 둡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의 가치대로 가격 차이는 둡니다.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뭔지 알겠죠?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요 현재 용도상으로 감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격 차이를 두겠다.